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백승주 전쟁진연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좀 핫한 얘기가 좀 있는데 네. 몇 가지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3자 회담이 아부다비에서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자, 협상은 종료가 됐고요. 자, 지금 이 리포트는 1차 협상이 끝난 다음에 관련 뉴스를 정리한 건데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3자 회담이 현지 시각 4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재개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중재를 맡은 미국 측 대표로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상의 주된 의제는 군사 이슈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약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첫날 회담을 마무리한 후 우크라이나 측은 실질적이고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인 조치와 해결책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와 영토 포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종전 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체계를 러시아가 받아들일지도 난제입니다. Є багато нюансів про те, як гіпотетично може відбуватися закінчення війни, в якому Україна зацікавлена. 이날 회담이 시작된 직후에도 러시아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의 한 시장을 집속탄으로 공격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По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решение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не принято,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회담은 내일 하루 더 이어지지만 러시아가 협상 중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회장님, 이 리포트는 1차 협상이 끝난 다음에 나온 내용을 정리한 거고 조금 전에 2차 협상까지도 다 끝났습니다. 자, 유일한 성과가 포로 교환 합의 이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영토 문제가 지금 협상을 어떤 결과를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죠. 협상 결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예. 좀 반복적이어서 핫한 회의였긴 한데 예. 협상 결과는 너무나 루틴하죠. 예. 이때까지 들어왔던 것처럼 협상 결과를 놓고 세부적 의견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 예. 러시아는 전혀 푸틴은 군사작전 계속할 것이다.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회의는 새로 시작됐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하죠. 그러나 이번에 이제 합의한 내용 중에서 좀 관심 있는 부분은 예. 다음 회담 일정에 대한 합의예요. 이게 이날 하순 2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다시 회담을 하자는 예. 부분하고 우크라이나가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종전 협상의 조건을 이제는 영토를 완전한 회복을 뒀는데 예. 이제 현재 전선지에서 중지하자 많이 양보한 거죠. 예. 돈바스 지역을 지금 러시아가 83%에서 88%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예.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죠. 예. 12% 정도는 못 점령한 것을 우리가 계속 가져가겠다는 이야기고. 이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자, 휴전을 하자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 굉장히 영토 부분에서 많이 양보한 입장을 보였는데 예. 러시아는 안 된다. 예. 그 돈바스 지역이 사실 54,000평방킬로미터 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거든요. 예.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그 땅을 다 줘야 양보해야 하겠다. 이런 다 달라는 게 러시아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근데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 이제 우크라이나 많이 따라간 부분은 영토 부분인데 안전 문제, 안전에 대한 재보장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큰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는 별로 진전이 없어요. 러시아 입장은 변화가 없잖아요. 예. 우크라이나가 좀 양보한 입장을 보였고 트럼프는 계속 기대 섞인 점만 내놓고 있는데. 지금 2차 협상 끝난 다음에 성과가 포로 교환 합의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 약 각각 157명을 포로 교환한다. 그리고 포로 교환을 그냥 했어요. 네. 벌써.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종전 이후에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문제, 이걸 지금 계속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네가 재침공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근데 러시아는 이것만저도 지금 받아들일 태세가 아닌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러시아의 재침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예. 미국이 관여하는 안전장치를 필요한 거죠. 예. 나토든 EU가 앞장서고 또 국제평화군이 만들어지든지 하고 예. 거기에 미국이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러시아는 그런 담보 조치를 거절하고 있어요. 아, 우리가 다시 안 간다면 되지. 예. 푸틴 내 말을 믿어라. 예. 러시아의 그 입장 설정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입장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 말은 결국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락펴락할 수 있는 입장, 언제든지 대침할 수 있는 입장을 보장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안 되죠. 재보장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예. 러시아가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논의할 입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2차 협상, 두 번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면서 무엇인가를 동의했고 그다음에 협상에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뭘 동의한 겁니까? 이 협상 결과를 보면. 근데 미국의 전략 문서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예.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또 최근에 또 그 러시아와 했던 고위급 군사회담도 재개하기로 약속하고 이번에 약속을 했죠. 비밀 예. 또 서로 이 협상인데 러시아와 만나면 러시아 푸틴 입장을 굉장히 두둔해져요. 푸틴에 대해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푸틴을 만나면 푸틴 입장을 지지해주고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트럼프는 일관성이 있어요. 예. 젤렌스키를 싫어하는 거예요. 젤렌스키와 바이든이 친하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또 보니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바이든이 젤렌스키의 관계를 잘못 설정해서 이런 어려움을 처해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젤렌스키보다 푸틴의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일관성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꽉 있습니다. 푸틴은 강대국 러시아의 영향력을 좀 인정하자는 거죠. 예. 처음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싫어하는데 현실은 쭉 제가 쭉 일관되게 그 침략하기 전부터 쭉 이 부분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트럼프 입장은 굉장히 푸틴이 우호적이에요. 젤렌스키에는 조금 예. 비우호적입니다. 자, 이번 3차 회담, 그러니까 두 번의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에너지 휴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휴전 기간이 종료됐다며 공격을 제기했는데요. 이 뉴스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폭격을 맞은 아파트 외벽과 창문이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드론 450대와 미사일 60발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설비도 공습을 받아 난방과 전력 공급이 끊긴 가구가 속출했습니다. 이날 기온이 영하 26도까지 떨어지며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혹독한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에너지 휴전이 이뤄졌지만 러시아가 휴전 시점이 지난 1일로 끝났다며 공격을 재개한 겁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휴전이 오는 5일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기온이 떨어지는 걸 기다린 뒤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시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І президент Америки говорив, що треба утримуватись від ударів протягом його ніч. На сьогодні росіяни, на наш погляд, 키이우를 방문한 나토 사무총장은 종전 후 안전보장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평화 합의에 이르려면 어려운 선택들이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평화에 대한 진지함을 보이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Ukraine, is absolutely ready to play ball. But of course, this starts you to question, makes you question whether the Russians are serious.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현지 시각 4일부터 이틀간 3자 회담을 다시 열어 종전안을 논의합니다. 다만 영토 문제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히 커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자, 안다영 기자의 리포트대로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자, 러시아의 의도는 알겠어요. 협상을 협상대로 하고 공격은 공격대로 계속한다. 그리고 겨울을 이용해서 에너지 시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이 지금 얼마나 파괴가 됐습니까? 그 지금 에너지 시설의 가동률이 예. 뭐 한 40% 정도 파괴된 걸로 저기 나와요. 40%? 수요 에너지 모든 예. 화력 합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계속 공격해서 이거는 목표가 에너지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이 혹한기에. 그러면 왜 에너지가 안 오느냐? 러시아 때문으로 생각하기보다 전쟁 때문이다. 전쟁 누가 하고 있느냐? 예. 결국 젤렌스키에 대한 불만, 염전사상이 나오는 거죠. 젤렌스키를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지금 전략이다. 에너지 시설을 때리는데 예. 여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트럼프가 일주일간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예. 30일 날 그래서 발표했거든요. 에너지 휴전하기로 이건 처음이 했습니다. 아니고 지난해 3월달 있었어요. 예. 에너지 휴전이라는 아주 뭐 전쟁 중에 에너지 휴전이라는 말은 아마 역사상 처음 나오는 말 같은데 에너지 휴전을 했는데 그 트럼프가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 일주일간 에너지 시설을 안 때리기로 했다. 예. 공개 안 하기로 했다 했는데 러시아는 2일밖에 안 지켰어요. 2일 날 다르고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니까 예.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데 7일이냐 2일이냐 이것도 입장차가 신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약속을 어긴 거 트럼프의 말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트럼프가 그 전 대외적 발표를 일주일로 했는데 네. 젤렌스키는 일주일로 믿고 거기에 대비를 했고 예. 저 푸틴은 이틀밖에 안 했으니까 그때 공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국제사회에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이 참 평화 열망에 대한 진지함이 없는 것도 아주 점잖게 이야기했는데 예. 이 부분은 트럼프가 조금 그 약속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그런데 했는데 트럼프 말이 틀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폭격을 하고 좀 지장을 줬습니까?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시설도 많이 공격했죠. 러시아의 예. 여러 가지 에너지 시설을 러시아에도 에너지 관련해서 고통을 줬죠. 예. 예. 자, 지금 전장 상황이 궁금한데 이게 협상이 길어지면 결국 우크라이나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러시아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영토 점령 속도가 그 전달보다 배 이상 빠르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격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지금 그 돈바스 지역의 뭐 특수 작전을 수행하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률을 높여가고 있어요. 예. 이게 좁은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 되는 지역인데 예. 그 지금 80% 수준에서 81% 수준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88% 수준. 예. 1%가 거의 540평만 킬로미터거든요. 우리 큰 도시 하나예요. 예. 그것을 지금 80% 수준에서 지금 88%까지 점령지를 확대하고 있고 머지않아 러시아는 협상이 아닌 군사적 수단으로 54,000평만 킬로미터를 완전히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전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힘든 게 장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에다가 장비 지원을 트럼프에게 계속 요청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서방에. 예. 그래서 지금 전황은 군사적 입장에서 보면은 젤렌스키 정부, 우크라이나 정부에 굉장히 불리하고 푸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자막에도 도네츠크 지역의 83%를 러시아가 점령했다. 이렇게 자막이 나왔는데 제가 예.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하고 러시아 입장이 조금 발표가 많이 다르군요. 다르죠. 예. 우크라이나는 되도록이면 아직 우리가 많이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밝히는데 심지어 한 88%까지 점령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군인이 5만 5천 명이 전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전황이 불리하니까 너네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를 구해줄 유일한 수단은 무기다. 무기를 달라고 지금 그렇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응답을 이렇게 선뜻 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젤렌스키를 통제하는 수단이 예. 무기 제공 여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도네츠크 지역에 돈바스 지역의 전체 영토 회복을 포기하는 이런 입장까지 끌어낸 거죠. 예. 근데 참 유럽은 돈을 대고 그 돈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은
미국이 무기 무기를 지원하고 사는데. 무기를 예. 사면은 무기 사는 값을 지불하는 건데 지원이 아닙니다. 무상 예, 지원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참 이 지금 처한 젤렌스키 입장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게 예. 그 미국에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이 저렇게 휘둘리고 있는 모습들. 젤렌스키가 굉장히 애처로운 거죠. 예. 미국은 도와주는 대신에 계속 미국의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들으면 영토를 다 내주고 자기 주권을 예. 이용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실제로 종전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없고 예. 처음부터 요구했던 것이 돈바스 지역 전체를 달라. 자기 영토의 일부로 복속시키고 자기 영토로 만들고 나머지 그 우크라이나의 정부 국민에 대해서 냉전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위성 정부 수준의 통제 가능한 정부, 친러시아 정부, 러시아의 말을 듣는 정부로 만들려는 것을 이번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일관되게 쫙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도 겪었지만 예. 그러나 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푸틴의 모습은 그런 자신감이 차 있는 거죠. 제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면 이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토를 넘겨주고 지금 점령하고 있는 영토 전체 다를 미국 주도의 안전보장 문제를 확실하게 문서로 사인하는 이렇게 빅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근데 그건 또 러시아가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 영토를 받았잖아요. 러시아는 받아도 하나를 받았지 돈바스 전체를 받아도 미국이 관여하는 나토라든지 유럽이 그 완충지대 평화를 유지하고 재침을 막는 장치는 러시아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러시아는 오로지 요구하는 것이 내가 약속하면 되지. 예. 푸틴 내가 약속하고 러시아가 약속하고 재침하지 않겠다 하면 그 약속만 믿으면 되지. 뭐 안 돼 외국군이 들어오느냐. 특히 미국이 예. 거기에 관여하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입장을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러시아는 그 서방 사회 미국이 보호하는 그 안전을 보장하는 그 장치를 아예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다 본질적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예. 자, 수준의 그러니까 다다음 주 수준의 미국에서 지금 3자 협상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럴 계획이고요. 네. 자, 협상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란 주변에 전력을 집중시켰고요. 오늘 이란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망을 밝지 않은데 먼저 관련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요르단의 미군 기지에 최소 12대의 F-15 전투기가 대기 중인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습니다. 항공모함을 포함해 군함 12척도 중동 해역에 집결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중동 해역에 배치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중동 해역에선 이란의 샤헤드 드론이 미 항공모함으로 접근하자 F-35 전투기가 출격해 격추했습니다. 몇 시간 뒤엔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선박 납포를 시도했다고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양국이 오는 6일 오만에서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더 큰 충돌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가 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دلیل نداره وقتی میشه علت نگرانی رو رفع کرد خب به خارج منتقل بشه. 미국은 회담 의제에 대해선 유연함을 보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대리세력 문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감안한 듯 추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미국의 군사행동 명분 쌓기가 될지 이란의 시간 벌기가 될지 외신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자, 김계영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이란이 드론을 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 국적의 유조선을 납치하려고 했어요. 이게 선제적 공격은 아니겠죠? 의도가 뭡니까? 그 이란의 어떤 결의를 보여준 미국의 압박에 예. 무력 시위에 결코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것이고요. 예. 전통적으로 이란은 미국을 다룰 때 역사적 선례로서 1979년에 그 당시에 그 팔레비 왕이 이제 시민혁명 때문에 이란에 일어난 혁명 때 미국으로 망명가 있었거든요. 예. 그 팔레비 왕을 이란 본국으로 그 당시는 호메인입니다. 본국으로 송환해라. 송환을 안 할 경우에 보인 것이 인질 사태 아닙니까? 70명의 미국 대사관에 있는 미국 외교관들을 인질로 사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뒤에 이란은 또 우리와도 약간 갈등이 들 때 우리 화물선을 또 납포해서 예. 협상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그 선박 납포라든지 또 선제적인 인질 이런 문제를 갖고 어려운 외교적 난제를 또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란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전면전에서는 우리가 밀리지만은 얼마든지 심리적인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은 코지드 데미지라 그러는데 미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씩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원래 이 회담, 지금 오만에서 열리기라는 회담도 거의 좌초될 뻔했습니다. 최초에는 튀르키예였어요. 예. 근데 이란이 오만으로 하자. 근데 미국이 왜 오만이냐 거부하고 있다가 막판에 오만으로 결정되면서 곧 회담을 합니다. 이란은 왜 튀르키예가 아니고 오만으로 장소를 변경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란의 입장하고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철저하게 이란을 다루는데 국제적 명분, 국제 정치적 명분 또 국내 정치에서 명분은 그 이란의 핵과 관련된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핵을 해결하기 위한 무력사용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그 예비 회담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예비 접촉을 통해서 미국은 그 핵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까지 의제로서 요구했을 가능성이 많고 예. 그 때문에 협상이 결렬될 뻔했는데 어쨌든 튀르키예가 아니고 오만에 갔을 때는 그 이란 입장에서는 오만 지역이 좀 협상단이라든지 협상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예. 자, 이란의 요구 사항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 오만으로 회담 장소를 변경했고 튀르키예 등 중동 국가의 참관을 배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과 이란이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협상하겠다는 거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제한 그리고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엔 지원 문제까지 다 그렇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자. 이게 협상이 그러면 결과가 지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란과 미국 관계에 어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글로벌 차원 전 세계의 어떤 관심하고 예. 미국이 내세운 명분하고 괴리가 있어요. 전 세계에는 이란에서 내정이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위가 있고 예. 내정에 간섭하고 이란의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의지를 갖고 그게 그 목적으로 전쟁을 군사력을 사용하느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예. 그 명분이 좀 약하죠. 내정에 간섭하는 문제가. 예. 그래서 미국은 자꾸 핵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이란하고 어떤 갈등 국면 새로운 여지를 남기려면은 이란은 충분히 핵은 협상하겠다거든요. 예. 핵 문제 이외의 미사일 문제라든지 다른 중동 국가의 테러를 수출하는 이런 문제를 의제로 담음으로써 이란이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했다 명분을 얻는 거예요. 이란은 그게 찝찝한 거죠. 그러나 이란 체제를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를 본질적 목적으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어렵다. 이란의 어떤 여러 가지 반정부 단체, 반정부 지도자, 반체제 지도자들을 힘을 실어주는 차원의 위력 시위는 좋지만 전면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서 이란을 이렇게 바꾸는 건 현재에서는 로드맵이 좀 불확실성이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통해서 이란 최고 지도자의 어떤 신변에 대한 암시적인 위협을 할 수 있죠. 그 위협이 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죠.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는 신변을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심리전에 엄청난 심리적으로 이란 지도자들 또 지도 집단들에 대한 어떤 테러 수준의 어떤 협박이 자, 오늘 아침에 되겠죠. 백악관 측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란과는 외교도 선호한다. 그렇지만 군사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거는 지금 심리적 압박성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때 한밤에 작전할 때 보면
해머작전, 한밤 해머작전을 예. 보면 그때는 이란을 안심시켰어요. 예. 군사 사용하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한 방에 그냥 군사작전을 성공시켰거든요. 예. 지금은 군사작전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고도의 그 협상 전략. 협상 전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자, 싶습니다. 지금 이란은 만약 미국이 공격해 온다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중동의 국가들에 대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그래서 이란이 지난해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이란의 군사 능력이 미국의 요시와 같은 그 군사 기지나 시설들을 예. 파괴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예. 의심합니다. 이란은 그런 능력을 국제사회로 검증받지 못했고 미국에 두려움을 주지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 미국의 한마디 작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공격했잖아요. 작전 성공시켰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그냥 죽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만들 수 있어도 그럼 어떻게 죽을 건데 그 능력을 보여주는 데는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 이란의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어떤 뭐 미국의 모든 중동에 있는 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하고 피해를 만들겠다는 건 조금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79년 같이 일부 미국인을 인질로 삼거나 또 민간 상선 같은 것을 납포해서 미국 국민들의 여론도 바꾸고 예. 협상을 성공적으로 그런 작전을 쓸 수밖에 없다. 비대칭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대칭 전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자, 지도를 잠깐 보시죠. 지금 그 네모로 표시된 거 오른쪽이죠. 자, 링컨 항공모함, 예. 호르무즈 해협 쪽에 지금 구축함, 미군의 전력이 지금 전부 이란을 중심으로 와 있고요. 지금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군이 기지. 통제하고 있는 군사 기지입니다. 기지죠. 쿠웨이트에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 다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미군 주둔지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란이 미사일로 지금 미국 주둔지, 미국 통제 군사 기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섣불리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과의 군사 충돌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예. 1200km, 1300km 떨어져 있는데 이란이 갖고 있는 미사일 체계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야리 도움 체계에 의해서 거의 별로 성과를 못 거뒀어요. 예. 그래서 이란과의 지난해 군사적 충돌 또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 영공망이 뚫리는 이런 모습 봤을 때 이란이 지금 군사적으로 또 내부도 불안한데 저런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 특히 이스라엘 상대로 전면적인 군사 공격한다는 건 자살행위죠. 제가 볼 예. 때는 실행하기 어려운 군사적 위협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내일 오만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나 밤쯤 될 것 같은데 오만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됩니다. 협상 결과는 전망은 밝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자, 미국이 테이블에 앉았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어요. 예. 이란 지도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보다도 시대보다도 겁나는 것이 우리 참수 작전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하메네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하메니와 그 지도부가 지난해 이스라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참수 작전 같은 어떤 그런 미국의 군사 작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으니까 예. 테이블에 앉을 때 자신감이 넘쳐야 되는데 테이블에 앉을 때 뭐 핵은 다 우리 하자는 대로 할게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미 기가 죽은 상태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러시아 간 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뉴스타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러시아와 미국의 정상과 잇따라 연쇄 통화를 했어요. 굉장한 시점에서 지금 전화 통화를 했는데 먼저 뉴스타트 이것 좀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뉴스타트라는 게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2011년에 메드베데프 잠시 푸틴이 연임하다가 잠시 친구한테 권력을 내준 메드베데프 대통령하고 2011년에 미국과 러시아 간에 예. 핵무기 숫자, 탄두 숫자를 한 700여 기, 예. 또 미사일 발사 기술을 한 장거리 발사 기술 1100여 기로 제한을 합의해놓고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까지 합의한 것이 뉴스타트인데 예. 이것이 조약 유지되다가
처음에 23년인가 푸틴이 이걸 탈퇴를 선언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왔는데 지난 2월 4일에 협정이 만료됐어요. 우리 시간으로 5일 오전 9시에 예, 만료가 됐습니다. 그 만료되니까 만료를 놔두고 이제 트럼프가 새로 러시아는 1년 연장하자 했어요. 1년 연장하니까 트럼프는 차제에 이제 러시아 위협은 관리가 가능한데 미국, 중국 관리가 좀 안 되니 중국을 이 뉴스타트에 끌어들여서 중국도 들어와라. 중국도 이 뉴스타트 핵군축 회담이 들어오라니까 시진핑이 이제 대답이 걸작인 거죠. 시진핑의 반응은 우리나라 미국과 러시아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 그래 우리는 끼어들지 말고 인류에 대한 핵의 위협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하는 거지 중국은 아니야. 중국은 반대하고 그래서 있죠. 그런 입장을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전하고 또 푸틴한테 전화해서 하려거든 미국과 러시아끼리 해라. 우리는 들어갈 의사가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핵무기 좀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지금 러시아가 4,409기, 미국이 3,700기, 중국이 600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이 대부분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래서 뉴스타트가 종료한 다음에 러시아는 미국에 우리 1년간 연장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이걸 반대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것보다 새롭고 개선된 현대화된 조약을 하자. 이게 지금 중국을 끌어들이자 이거거든요. 그렇죠. 중국의 군비 증강을 막아야 되니까요. 근데 중국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생각대로 미, 중, 러가 3자가 다 모여서 핵 군축 협상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까? 시진핑이 명확히 반대했잖아요. 중국이 그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도 고민이 있는 것이 그 핵태세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내요, 주기적으로. 핵태세 보고서를 이렇게 엄정하게 보면은 미국의 핵 전력이 너무 올드하다. 조금 낡아서 핵에 대한 여러 가지 전력들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 뉴스타트에 좀 묶이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부분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중국을 좀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것이 역력합니다. 근데 사실 미, 중, 러가 핵태세 보고서로 가기에는 중국 입장을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굉장한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국제안보가 중대 순간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후속 합의를 해야 된다. 전략 핵무기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 있는 제한도 없는 세계에 직면해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국이 들어오지 않고 미국과 러시아가 뉴스타트를 새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핵무기 경쟁을 지금 가속화하는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틴도 이미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핵 전력을 좀 강화하고 핵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조금씩 흘린 부분이 있고 트럼프와 미국 정부도 그 NPR이라고 하죠. 뉴클리어 포스트 레포트를 통해서 계속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핵의 현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제약 장치를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핵을 발전시키는 제약 장치 필요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 봐서는 이 뉴스타트가 효력이 정지되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핵 무기를 발전시키고 수량을 늘린 데 대해서 통제할 국제 규약이 없는 거예요, 규범이. 그런데 굉장히 우려한 그런 부분이죠. 상당히 지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혼돈과 또 규범이 없는 그런 사회로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전쟁 기념관 소식 짧게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만화 가이드북을 선보인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만화 가이드북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지난해 만들어서 전쟁 기념관 오는 분들 전쟁 기념관이 조그만 기념관이 아니고 36,000평에 12개 상설 전시장을 갖고 있고 건평만 26,000평이에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될지 하루 다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 가이드북을 만화책으로 만화 팜플렛으로 만들었는데 저 예쁘죠? 재밌겠네요. 저게 이제 워랑이라는데 워랑이 화랑의 랑자를 따고 전쟁기념 워를 따서 워랑이라는데 워리어라는 우리 학생들이 와서 대학생들이 와서 만들어준 캐릭터예요. 워랑이가 오늘 관람객을 이렇게 상설 전시장과 특별 전시회 뭐 또 시설들 안내하는 건데 저걸 보면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지 어떤 게 들어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네요.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관람객들한테.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이것도 무료로 예. 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